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4월 19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4.19네요. 그러네요. 좀 웃으면서 시작해볼까 해서 좀 재미난 걸 하나 찾아왔어요. 우리나라 말이 상당히 위트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위트가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에 주는 어감 같은 게 외국어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위트 있는 우리말 관련된 포스터나 디자인 같은 걸 모아놓은 블로거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일상에 짧은 웃음을 주는 한글 디자인. 그래서 도대체 어떤 디자인들이 있나 좀 찾아봤더니만요. 이런 게 있네요. 청소를 안 하면 새로운 우주가 탄생한다. 더러워지니까. 이게 우아한 형제들 있죠. 네. 배달의 민족. 우아한 형제들이 만든 포스터에 이런 문구가 있다는 거예요. 재밌죠? 네. 또 우아한 형제들이 만든 컵에는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컵에 나를 따르라고 써져 있어. 또 우아한 형제들이 이거 왜 만든지 모르겠어. 때밀이 수건. 여기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다 때가 있다. 여기 안대도 있잖아요. 깨우면 안 돼.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 한글이나 이런 거 쓸 때 보면 산돌 폰트 많이 쓰시죠. 네. 산돌 폰트를 만든 산돌 디자인에서 이런 포스터를 만들었네요. 개같이 공부해서 정승같이 살아보자. 이거 괜찮지 않아요? 네. 또 난 이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오고 가는 언쟁 속에 싹 트는 아이디어. 이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조금 우울해요. 나가라 일터로 나에겐 빚이 있다. 좀 우픈 웃음이 나오는 그런 그러네요. 포스트죠. 그리고 외국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재밌게 바꾼 것도 있더라고요. 버거 왕. 이거 뭐 패러디한 건지 아시겠죠? 버거킹. 그렇죠. 그 다음에 미키 세양지. 네. 이런 것도 있고요. 아빠 존스 피자. 네. 파파 존스 피자. 그거를 흉내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런 재미난 한글 디자인 보면 좀 웃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도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에 이런 재미난 포스터나 문구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뭘 네. 만들어 볼까요? 경제브리핑 편안한 진실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볼까요? 아니면 경제 브리핑 대신에 경제 풀 버전 이런 거 어때요? 그것도 재밌겠네요. 여러분들도 조금 따분하고 활력이 없다 하면 이렇게 재미난 문구나 이런 거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루를 좀 유쾌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어제 광고를 넣었는데요. 주변에서 연락이 많이 왔어요. 네. 신동엽 씨 광고가 상당히 재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발음이 좀 빨라서 철자를 잘 못 들었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쿠폰 번호. 예. 그래서 저희 경제 브리핑 특별 코드가 있습니다. 경제가 이코노미잖아요. 근데 5글자만 따서 ECONO. 이코노죠, 이코노. 요 5글자를 소문자로 입력하시면은 추가 5,000원 쿠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타임 앱을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받으시면 바로 5,000원 쿠폰이 생기고 거기에 ECONO 코드 번호를 넣으시면 5,000원 쿠폰이 또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10,000원이 생기는데 참고로 2개를 한 번에 쓸 수는 없대요. 나눠서 각각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기술적으로 구현이 안 된다고 하네요. 이게 좀 안타깝긴 한데 뭐 그래도 봄이나 휴가철에 요거를 일단 받아 놓으시면은 쓰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공지사항이 좀 많네요. 공지사항 하나 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계좌를 통해서도 후원을 받고 있는데요. 계좌를 통해서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책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예, 비즈니스 북스의 볼드라는 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후원을 해주시다가 깜빡하시고 저희한테 연락처를 안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저희가 연락처, 성함, 주소 요걸 알아야 이 볼드라는 책을 보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 들으시고 저희 뉴스백 메일 있잖아요. 뉴스백@뉴스백.co.kr 이것도 잘 안 들린다 이런 분들은 팟빵 저희 방송 공지란에 보시면요. 저희가 이메일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호텔타임 여기 특별 코드도 같이 적어놨으니까요.
참고하시고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엽입니다. 여러분 혹시 평소에 호텔 자주 이용하세요? 사실 수영장이 있는 특급 호텔에서의 휴식 상상만 해도 즐거운데 솔직히 좀 비싸잖아요. 그리고 어딜 가야 할지 잘 모르겠고. 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바로 호텔 예약 앱 호텔타임입니다. 호텔타임은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제주, 전국의 모든 특급 호텔들을 날마다 7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약은 물론 사용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호텔타임에서 딱 4번의 터치로 특급 호텔을 여러분이 직접 예약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호텔 예약 앱 호텔타임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호텔타임 앱 다운 뒤 경제브리핑 코드 ECON55를 입력하시면 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한국은행이 드디어 자존심을 구겨버렸네요. 뭔 얘기냐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버렸어요. 어떻게 낮췄냐면 기존에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한 3%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0.2% 포인트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2.8% 이렇게 낮춰버렸습니다. 오, 2점대로 낮췄군요. 그렇죠. 거기다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요. 기존에 1.4%에서요. 1.2%로 하향 조정했어요. 이것도 0.2%포인트 내린 거죠. 이 내용은요. 오늘 이주열 하는 총재가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끝난 다음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요. 지난해 2.6%보다는 그래도 0.2%포인트가 높은 거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벌써 2년째 연속 2%대 성장에 머무르고 있잖아요. 예.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죠. 2012년이 2.3%, 2013년이 2.9%. 그러다가 2014년에는 깜짝 반등을 했어요. 3.3%로 반등을 했었는데 지난해는 2.6%, 그리고 올해 전망치는 2.8%. 근데 전망치가 2.8%면 이것보다도 훨씬 낮아질 가능성이 높죠. 한은은 이런 성장률 전망치를요, 석 달 만에 수정을 한 거거든요. 지난 1월에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2에서 3.0으로 내렸는데 또 요번에 0.2%또 내린 거고. 아니 그러니까 한은 같은 곳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마다 이렇게 바꾸면 이거 뭐하러 전망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총선의 결과가 반영된 거 아닌가. 요번 총선 결과 때문에. 예. 새누리가 과반 이상을 가져갔으면 어쨌건 대통령이나 당 차원에서 시키면 까라면 까 이게 되잖아. 근데 이게 안 되게 생겼네? 그러니 전망치를 낮춘 게 아닐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한은에서는 낮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중국 성장세 둔화 등의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또 수출이 부진하고 생산과 소비 투자 회복세가 예상보다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기존에 이거 몰랐어요? 이건 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총선이 맞네. 아무튼요. 한은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연구소나 이런 기관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거 보면요. 더 심각해요. LG경제연구원은요. 2.4%, 한국금융연구원도 2.6%, 현대경제연구원도 2.5%. 그러니까 한은에서 낮춘 것보다도 훨씬 낮게 보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오늘 한은이 기준금리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10개월째 동결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연 1.5%. 한은이 지난해 6월에 1.75%에서 1.5%로 0.25%포인트를 인하를 했거든요. 이 이후에 10개월째 계속 동결인 거예요. 요번에 이런 결정은 이미 예견이 돼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총재가 지난 15일 날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기자들이랑 만나서 현재 대내의 불확실성이 크고 불확실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책 여력을 아껴둘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 이외에 요번 금리 동결 배경이 있었대요. 금통위원 교체가 예정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 얘기냐면 이번 금통위를 마지막으로요. 4명의 금통위원이 동시에 바뀐대요. 아무튼 경제 성장률 계속 낮아지고 있고 네티즌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잃어버린 10년이 바로 이런 거구나. 국내 제조기업이 해외 이전을 다수 하면서 10년간 일자리가 24만 개가 사라졌다.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분석을 한 곳이, 이게 중요합니다.
동아일보가 보도를 한 겁니다. 현대경제연구소. 아, 현대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도를 한 거군요. 예, 일단 이 현대경제연구소와 동아일보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국내 제조기업이 해외 직접 투자액 중에서 고부가 가치 기술과 연관이 된 국내 유턴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한 부문이 38억 5천만 달러였대요. 만약에 이 금액이 해외가 아닌 국내 투자가 됐더라면은 국내 제조업 전체 경쟁력이 동일하게 유지가 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2006년에서 2015년, 10년이죠? 이 기간에 사라진 국내 투자 규모가요. 1996년에서 2005년, 그 이전의 10년이죠? 약 7배라고 해요. 오호. 기업의 해외 투자가 급격히 늘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도 매년 2만에서 3만 개씩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에만 양질의 일자리가 2만 5천여 개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렇게 해외 투자가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표면적인 이유는 글로벌 시장 공략이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들이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너무 많다는 거죠. 조선, 철강, 전자, 자동차, 한국을 대표하는 효자 산업들 어느 하나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 규제가 너무 많다는 게.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런 상황에서 각 정당이 내세운 이번 총선 공약, 이 공약들도 보면은 대기업 규제 강화가 많다는 거예요. 어느 정당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현대경제연구소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우리나라 규제가 너무 많아서 대기업들이 다 무서워서 해외로 도망을 간다. 이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규제를 풀어준다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 맞나요? 글쎄요. 규제 풀어준다고 일자리를 안 늘린다에 저는 내기를 걸고 싶은데. 아, 그건 내기가 안 되잖아. 나도 거기다 걸고 싶은데. 정부가 오늘 또 이상한 발표를 했어요. 뭔 발표를 했냐면요. 조선, 해운, 건설, 철강, 석유화학. 이게 보통 5대 취약 업종 이렇게 불리잖아요. 네. 이런 업종의 이외에도요.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이 있는지를 추가로 선별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뭔 얘기냐면요. 정부는 금융위원회 주도로요. 제3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이런 회의를 열었대요. 여기서 경기 민간 산업의 구조조정 현안을 점검하고요. 추가로 취약 업종을 지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요. 이달 중에 협의체 회의 개최를 목표로 해서요. 실무선에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논의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취약 업종을 추가로 지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정부는요. 지난해 11월에 벌써 구조조정협의체 2차 회의를 열었대요. 여기서 아까 얘기 드렸던 5대 취약 업종 이거를 선정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업종 이외에 다른 업종들까지 다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구조조정을 정부가 이렇게 주도해서 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 좀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게 말이에요.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을 왜 이렇게 정부가 간섭을 하죠? 그러니까 말이야.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대기업들의 먹튀를 도와주려고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닌가? 뭔 얘기냐면 돈 안 되는 사업 다 팔아버리고 귀찮게 하던 노조나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켜가지고 대기업들이 돈을 빼돌리려는데 정부가 일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구조조정 업체로 지정이 되면은 해고도 쉬워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한 네티즌은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아니 이렇게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 추가로 선별한다고 하는데 정치권 거기 있나요? 이동통신 매달 기본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때 폐지 주장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신기본료 폐지 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잘하는 짓인 것 같아요. 예. 기본료는 통신사의 망 투자 비용을 보전해주자 이런 취지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1년 정부 주도로 1,000원씩 인하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월 11,000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돼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화를 한 통도 안 해도 무조건 11,000원을 걷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애초에 나왔을 때는 이해가 됩니다. 이 망 투자라는 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 리스크가
분명히 적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2통 3사 영업이익 수준이 천문학적인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이렇게 사업 초기 때 리스크를 정부에서 보존을 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얼마 전에 우체국에서는 기본료 없는 요금제 내놔가지고 대박 났잖아. 네. 아니 우체국은 되는데 왜 2통 3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통신업계는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기본료를 폐지하면 손실이 너무 크다. 에이 말도 안 돼. 전체 요금제에서요 10,000원을 인하할 경우에 2통 3사를 합쳐서 연간 7조 원이 매출이 빠진다고 합니다. 영업이익도 대폭 주는데요 3사별로 7,700억에서 1조 8천원 총 3조 4천억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네요. 아니 이것도 어디까지나 전망이잖아. 네, 아니 그러면 한번 내려보고 진짜 이렇게 적자가 나면 다시 거두면 안 될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 많이 쓰실 거예요. 윈도우용 퀵타임. 그 플레이어잖아요. 그렇죠. 아이폰으로 찍은 MP4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 동영상을 제대로 보려면 퀵타임이 가장 적합하더라고요. 곰플레이어 같은 데에서는 이게 좀 이상하게 나와. 그래가지고 퀵타임을 꼭 깔아야 되는데 미국 정부에서 이 윈도우용 퀵타임을 제거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정부에서 말이야. 왜요? 왜냐하면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이래요. 보안이요? 예, 미국 정부 산하의 민간 합동 사이버 위기 대응 기구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오늘 이렇게 권고를 한 거예요. 윈도우용 퀵타임을 PC에서 제거해버려라. 이렇게 권고를 했고요. 단 맥용 퀵타임은 여기서 제외가 된대요. 이 내용은요, 오늘 미국 주요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미 이런 경고는요, 지난 15일에 내려졌대요. 그 이유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퀵타임을 만든 곳이 애플이잖아요. 네. 근데 애플이 윈도우용 퀵타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이거 모르고 있었는데. 근데 이 중단을 하자마자 보안업체인 트렌드 마이크로라는 데가 있죠. 여기서 보니까 윈도우용 퀵타임에서 원격 실행이 가능한 보안 취약점이 벌써 2개나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취약점을 통해 가지고 PC가 좀비 PC가 되거나 해킹이 되거나 충분히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예. 윈도우용 퀵타임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윈도우용 퀵타임은요. 애플이 1991년에 내놓은 제품이더라고요. 상당히 오래됐죠. 벌써 20년이 넘은 제품인데 문제는 애플이 올해 1월로 윈도우용 퀵타임의 업데이트를 중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버전 7.7.9가 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PC에 설치된 윈도우용 퀵타임이 계속 작동은 하더라도 보안 패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바이러스나 해킹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프로그램을 삭제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쓰지 않아도 해킹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나 어떻게 삭제하는지 모르는데?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팁을 알려드리면요. 윈도우 10에서는요. 시작 버튼을 누른 다음에요. 시스템 선택을 하고 앱 및 기능 이거를 클릭한 다음에요. 앱 목록에서 퀵타임을 찾으면 돼요. 네. 이걸 찾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제거라는 버튼이 나오거든요. 이걸 누르면 바로 삭제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혹시 지금 사용하는 PC 한 번씩들 살펴보시기 바라겠어요. 특히 애플 이용하시는 분들, 아이폰 이용하시는 분들은 퀵타임이 분명히 깔려 있을 테니까요. 빠른 시간 내에 이거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속보입니다. 남들이 하지 말라는 일탈 행동에 사실은 수많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전국의 말 안 듣는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박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들이 있죠? 네, 한 심리학자의 책에 따르면 욕을 하면 통증을 덜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방이 지저분하면 창의성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창의성도 올라가고 청소도 안 하고 일석이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창의성을 빌미로 너무 오래 청소를 하지 않으면 등짝 스매싱을 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소식이 또 있습니다. 적당한 술은 심장질환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캬, 전국의 애주가들이 기뻐할 만한 연구 결과네요. 그 외에도 섹스, 욕, 과속운전, 게으름, 낙서와 같은 일탈 행동의 장점을 알고 싶다면 우리는 왜 위험한 것에 끌리는가? 이 책을 읽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상 세상에서 가장 삐딱한 심리학 우리는 왜 위험한 것에 끌리는가 였습니다. 도서출판 한빛비즈
그러면요, 오늘의 섹션 IT 게임 월드를 살펴볼 텐데요. 아까 얘기 드렸던 통신료, 이거에 대한 불편한 얘기를 또 박 PD가 준비를 하셨어요. 월급은 그대로죠? 저희는 없잖아요. 예, 저희는 뭐 없지만 아마 다수의 우리 애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월급이 아마 그대로일 거예요. 거의 안 오르죠. 예, 근데 다달이 들어가는 돈은 늘어나죠. 절대 안 줄죠? 그렇죠. 근데 부모님 용돈, 우리 아이들 양육비 이거를 줄이자니 이거 괴롭잖아. 이거 차마 못 줄이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줄여도 덜 괴로운 항목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휴대전화 요금이죠. 특히 요즘은 알뜰폰 브랜드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잘 고르면은 통신비를 제법 아낄 수가 있어요. 그래요? 이거 재밌겠네. 예, 어느덧 알뜰폰 이용자가 600만 명이에요. 600만. 제 주변에도 알뜰폰 사용한 다음에 너무 만족한다. 예. 특히 통신료가 너무 착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예, 그리고 어르신들도 이용하기 편하게 요즘은 우체국에서도 이걸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SK텔레콤도 알뜰폰이 있습니다. SK텔링크인데요. 여기에서 오늘 파격 단말기를 내놨어요. 파격이란 게 모양이 파격이에요? 뭐가 파격이에요? 가격이 파격이죠. 가격이 파격이에요? 단말기 값이 무료입니다. 무려 1,000원. 에이, 1,000원? 예, 여기 SK텔링크 온라인 직영 매장이 있습니다. 주소가요 SK7 모바일 다이렉트.com. 이것도 다이렉트군요. 예, 여기에 1,000원 샵을 열어버렸어. 아니, 도대체 1,000원짜리 단말기는 어떤 거예요? 9개가 있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그랜드 맥스, 그리고 갤럭시 윈, 갤럭시 라운드, 그리고 LG의 G2, G3, K10, 그리고 마그나, 그리고 와인 스마트 재즈,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 4. 요렇게 9개입니다. 아이폰도 있어요? 근데 4입니다. 4. 뭐 조금 지난 모델이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 공통점이 바로 나오죠. 좀 됐죠. 그래서 얘들은 나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공시 지원금 규제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 출고가 자체가 이미 거의 공짜 수준이에요. 그렇다 보니 1,000원이 가능하다. 매력이 있죠? 세컨드폰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거 살만하네요. 예. 그리고 KT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얘네도 알뜰폰 브랜드가 있습니다. KTM 모바일. 여기는 SK랑은 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금제에서 파격을 선보였어. 와, 얼마나 파격적이에요. 가입 후 6개월 동안은 요금을 아예 안 내도 돼. 진짜로? 네. 이름하여 청춘애 30. 요금제 이름이 청춘애 30. 아니, 6개월 동안 요금 안 받고 KT는 어떻게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물론 이 꼼수가 있죠. 조건이 있습니다. 매월 음성 60분, 문자 60건, 데이터 300 다음이 중요합니다. 메가예요. 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메가겠지. 예. 이게 기본인데 이 기본 제공량을요 넘지 않으면 6개월 동안 공짜야. 와, 이거 진짜 괜찮네. 예. 나는 자신 있어. 6개월 동안 안 넘을 자신 있어. 이런 분들 강추 드리고, 그래도 인간적으로 이걸 어떻게 지키냐. 이런 분들도 24개월 약정으로 하면요. 월 14,000원 정도. 와, 저렴하죠? 엄청 저렴하네요. 예. 자, 그리고 또 다른 알뜰폰 브랜드 중에서요. 이지 모바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네는요. 스마트 70이라는 요금제가 있는데 나름 매력이 있네요. 일단 요금제 가입을 하면요. 모든 고객에게 데이터를 덤으로 100메가를 줍니다. 요건 그냥 덤이에요. 그런데 월 요금이요. 7,000원. 그래서 70이군요. 예. 음성이 200분, 문자가 100건, 데이터가 300메가인데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뭐 그냥 그저 그런데 이럴 수 있잖아요. 얘 백미는요. 약정이 없어. 그러면 가입하고 한 달 뒤에 끊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매력인 거야. 오호. 자,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이들 제품을 보면요. 맹점이 있죠. 음성 통화라든지 데이터 제공량 이런 게 너무 적어. 그렇죠. 그죠? 월 200메가, 300메가 가지고는 뭐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일반인들 기준으로 보면은
미끼 상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혹시 뭐 자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은 뭐 통화 그리고 데이터 사용 많지 않다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니 근데 요즘 자녀들도 안 된다니까요. 유튜브 너무 많이 봐. 맞아. 그리고 어르신들도 요즘 페이스북 하느라고 예. 데이터 엄청 쓰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뜰폰 싼 건 알겠는데 음성은 그렇다 치고 데이터가 너무 적다. 300메가가 웬 말이냐. 그렇죠. 실제로 300메가는요, 뉴스 그리고 웹툰 몇 개 보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추가 사용을 하잖아요. 데이터 요금 폭탄이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알뜰하게 쓰려고 알뜰폰 신청했다가 폭탄을 맞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차선이 뭘까? 알뜰폰을 쓰되 데이터 용량을 키우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데이터 용량만 키울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찾아봤더니요, 월 2.2기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가 있습니다. 2.2기가나? 예, 2.2기가면은 그래도 쓸만하죠. 이 정도면 충분하신 분들 많죠. 예, 요 정도 쓰시고 회사나 아니면 뭐 공용 장소에서 와이파이, 그러니까. 예, 요거를 병행을 하시면은 2.2기가면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프리텔레콤이라는 알뜰폰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데이터 중심 4.2 요금제가 있어요. 이게 2.2기가를 주는데 요금이 39,900원입니다. 괜찮죠? 괜찮네요. 그런데 동급의 SKT 요금제를 보니까요, 밴드 데이터 4.2가 있어요. 얘는 근데 요금이 데이터 중심 4.2, 이 알뜰폰보다 2,100원이 비싸.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안 나네요. 그쵸? 알뜰폰이라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SKT보다 월 2,000원이 싸.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알뜰폰 맞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요, 일단 알뜰폰 비즈니스라는 게 이통 3사의 망을 빌리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자체망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통 3사가 집주인이라면은 알뜰폰 업자들은 세입자나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 알뜰폰 업체들도 장사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기존 이통 3사 요금제 가격대와 차이가 클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네요. 예, 흙퍼서 장사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알뜰폰이 등장했던 초창기만 해도 통신 소비 행태를 볼 때 음성 비중이 컸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이때는 이통 3사에서 망을 빌려줄 때, 빌릴 때 한목에 한꺼번에 돈을 받는 거야. 야, 뭐 니네가 음성을 뭐 아무리 매출을 올리든 그거 관심 없고 망 대여료만 받을게. 이런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통 3사도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다들 하고 있죠? 그렇죠. 데이터 비중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계약을 할 때도요, 쉐어를 한다고 합니다. 쉐어를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따지면은 이통 3사가 건물 주인이야. 알뜰폰 업체들은 주로 1층에 매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매장을 임대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장사가 잘 돼. 매출이 좋아. 그 건물 주인이 그러는 거야. 야, 임대료 됐고 임대료 안 받을게. 대신에 매출의 몇 프로, 영업이익의 몇 프로, 이거를 나한테 떼줘. 이런 식으로 계약 방식이 바뀌어버린 거야. 이건 좀 치사한데? 예. 그러니까 요금제를 2,000원, 3,000원 정도밖에 차이를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게다가 알뜰폰 사업자들은요, 데이터 요금제를 설계를 할 수가 없어. 왜요? 이통 3사가 주는 데이터 요금제를 고지곧대로 따라야 돼요. 이거를 지네가 마음대로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천 봉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유도리가 없어. 2,000원, 3,000원 밖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여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돈 앞에서는 항상 갑이 유리한 계약을 맺는 거죠. 자, 그럼 이러한 기형적인 알뜰폰 요금제 그리고 계약, 근원은 당연히 이통 3사에 있는 거죠. 특히 이통 3사의 차별성 없는 요금제,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3사가 맨날 짜고 치잖아. 그러니까 KT 갔다가
SKT 갔다가 LG 갔다가 이런 분들 제법 되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분들 아마 느끼실 겁니다. 얘네들 요금제 차이가 없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살펴봤어요. 월 300MB부터 30에서 35GB까지 9개 정도 구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데이터 제공 구간별로 요금이 거의 비슷합니다. 300메가짜리는요 29,900원, 3사가 아예 동일해. 2기가에서 2.3기가는요 39,900원에서 42,000원, 6에서 6.6기가는 49,900원에서 51,000원. 그러니까 3사를 통틀어도요 가격 차이가 1,000원에서 2,000원이야. 그러니까 이게 담합이 아니다. 얘기하기 힘들 것 같아요. 100원 단위까지 똑같으면 담합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불려놓은 거야 그나마. 그렇겠죠. 물론 얘들은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됐네? 우연이야. 이렇게 우길 수가 있죠. 그런데 6만 원대부터 고가 요금제로 보거든요. 근데 이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면 매일 2기가가 추가가 되죠. 그리고 2기가를 소진을 하면 속도가 팍 떨어지죠. 그러니까 명목상 무제한이라고 얘들이 광고를 했다가 철퇴를 맞았잖아.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명목상 무제한. 이거까지 3사가 동일하다는 거야. 이쯤 되면 이게 우연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우연이 계속되면 이건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면 결국 통신료를 전반적으로 내리려면은 이통 3사의 요금제가 조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요금제를 조정을 하려면 5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SKT, 이 SKT는 요금제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SKT가 결국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SKT가 하면 KT나 LG는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형님 리더십 뭐 이런 것 좀 보여주면 좋으련만. 그렇죠. 1등에 걸맞는 리더십을 보여줄 때가 왔는데 과연 보여줄까요? 저는 안 보여준다에 한 표. 이것도 내기가 안 되겠죠?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오늘도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기발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하고 싶어요. SBS의 스부스 뉴스라는 게 있죠. 네. 여기서 재미난 제목의 카드 뉴스를 올렸거든요. 근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길에서 똥 싸봤어요? 이렇게 돼 있어. 어우.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4년에요. 미국 유학 생활을 하던 일본인 나카니 씨란 분이 계셨대요. 근데 이분이 친구 집에 가던 도중에 갑자기 급한 신호가 온 거야. 네. 배가 아픈 거죠. 그래서 주변에 화장실을 찾아봤는데 미국도 이게 공중 화장실이나 이런 게 많지가 않잖아요. 뭐 주변에 맥도날드나 이런 패스트푸드점이 있으면 좀 쉬울 텐데 여기는 그렇지도 않았나 봐요. 네. 결국은 길 한복판에서 큰일을 저지르고 말으셨대. 뭐 길에다 쌌다는 거예요? 바지에다 쌌다는 거예요? 바지에다가 좀 지렸겠죠. 완전히 싼 건 아니고. 바지에. 네. 혹시 박 PD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저는
저는 뭐 아직까지요? 저는 오바이트는 많이 했죠.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지하철에서 한번 이런 적이 있는데 예. 지하철에 화장실이 진짜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또 화장실이 뭐 7호선이나 뭐 이런 데들은 한참 밑에 있잖아. 네. 화장실 한번 찾아가는데 한 10분 걸려. 와, 진짜. 그때 지하인데 하늘이 노래. 그러면 이 PD님은 오늘 커밍아웃을 하신 거네. 아니, 똥 싼 적이 있다. 그럴 뻔했었다는 거지. 뻔했다. 뻔했다는 거죠. 진짜 아. 그랬으면 큰일 났죠. 아무튼 하늘이 노랗다는 거를 그때 한번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분들 많잖아요. 아무튼 이 1번인 나카니시 씨도요. 이런 끔찍한 일을 겪고 난 다음에는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웠대요.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또 당할 수도 있잖아. 네. 그런데 이분은 또 놀라운 게 이런 공포를 그냥 팔자려니 이러고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이거를 한번 극복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재미난 걸 만들었어요. 뭐냐면 대변 알림이. 제목부터가 재밌죠. 이름은 디프리라고 합니다. 도대체 디프리가 어떻게 대변을 알려줄까 좀 궁금하실 텐데 네. 이렇게 돼 있대요. 이 디프리가 예전에 뭐 삐삐 이런 비슷한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배에다 대잖아요. 그러면 초음파 센서가 나온대요. 네. 그 초음파 센서가 장을 관찰해서요. 장에 변이 얼마나 쌓여 있는가 이거를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대변이 나오기 10분 전에 스마트폰으로 이걸 알려준다는 거야. 별걸 다 알려주네. 그렇죠. 이런 거 누가 사용해. 배 아프면 그냥 화장실 가지. 보통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나카니시 씨가 이걸 만드니까 의외로 반응이 많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 있죠. 네.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상, 증후군 앓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언제 어디서 진짜 급한 신호가 올지 모르잖아. 이분들이 이걸 사용하기 시작했고 또 치매 걸리신 노인분들 네. 이런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듣더니만 나 그거 좀 사용해보게 해주세요. 이런 요구가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카니 씨는 그러면 이거를 한번 상품화해볼까? 일본의 소셜 펀딩에 2015년 7월에 이걸 올려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괜찮네. 투자가 1억 원이나 들어왔대. 오. 그래서 실제로 이 디프리라는 거를 상용화를 하고 이거를 주로 요양병원 같은 데 공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디프리를 쓰기 시작한 이후에는 요양병원의 분위기가 달라졌대. 뭔 얘기냐면요. 요양병원에 계시는 환자들이 대변 보는 거나 이런 거 요양사나 뭐 이런 분들이 치워주는데 되게 진짜 창피하잖아요. 수치감도 느끼고. 네. 근데 이 디프리를 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대변이 나오기 한 10분 전에 알려주니까 그거를 처리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심을 안 느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길에서 똥 싸본 이 경험을 가지고 이런 발명을 했다.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 저도 길에서 오바이트한 경험을 바탕으로 10분 전에 오바이트를 알려주는 알림이를 개발을 해야 되겠네요. 몰라요. 그런 것도 또 수요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진짜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진짜 이거를 여실히 증명한 사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갑자기 우리 아들이 생각났어요. 네. 우리 아들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학교에서 발명 대회를 했었거든요. 네. 거기다가 스스로 만든 과학 발명품을 제출했는데 은상을 받아왔어.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나 기뻤는데요. 우리 아들이 만든 발명품이 뭔지 아세요? 똑바로 앉는 의자. 뭐냐면 애들이 의자나 이런데 제대로 안 앉잖아. 그렇죠. 이따가 앉게 앉잖아요. 근데 제가 아들한테 너 그렇게 앉으면 허리 휜다, 키 많이 안 큰다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은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똑바로 앉긴 하는데 애들이 이게 집중력이 없고 뭐 이러니까 1분만 지나도 바로 자세가 흐트러져요. 그래가지고 몇 번 혼나더니만 발명품을 똑바로 앉는 의자를 만들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떻게 만들래 했더니 이렇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의자에 발을 댄대요. 그래서 의자에 앉자마자 그 바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가 배에다 딱 걸리게 돼 있어서 자세가 조금만 흐트러지면 이 바가 배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자세가 흐트러지는 거를 바로 알 수 있게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아이디어 괜찮다 한번 만들어 봐라 했더니만 어제 은상을 받아왔어. 그럼 배 나온 사람은 어떻게? 배 나온 사람은 그만큼 이제 발을 조절을 하겠죠. 아무튼 우리 아들도 아빠한테 혼난 거를 발명으로 승화시켰다는데 제가 진짜 큰 감동을 받았고요. 우리 아들도 진짜 미래에
유명한 발명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유, 지원 많이 해주세요. 지원 많이 해야죠. 혹시 우리 아들 똑바로 앉는 의자에 투자하실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르마 사랑한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